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시중 교재를 보다 보면 희한한 증명들이 있어요. 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런 증명의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면요, 대우와 기류법을요 섞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자, 증명법 중에서 대우증명법은 기류법의 일부입니다. 이런 개념도 있기는 있어. 그래가지고 대우증명법을 기류법에 막 끼워 넣다 보니까 앞에는 대우증명법으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기류법으로 끝내. 그러면 너희들은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서 아, 역시 증명은 쉬운 거야. 이런 걸로 증명을 한다고? 뭔 소리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완벽하게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을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3개를 외워야 돼요. 기류법은 단계가 있어요. 적용시키는 1. 결론 부정. 2. 모순 발견. 3.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고로 원래 명제는 맞다라는 요 3단계, 기류법의 3단계를 좀 암기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요 녀석만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엄청 쉬운 예를 들어서 기류법을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기류법은 사실 뭐와 구조가 똑같냐면요, 수사기법 중 하나죠. 알리바이하고 구조가 정말 똑같아요. 알리바이.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알리바이를 이용해서 기류법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어느 날 룰루랄라 서울에 갔다가 집에 왔어. 12시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룰루랄라 와서 이제 2시쯤에 계룡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2시 20분에 선생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딱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뜨아한 거야.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온통 막 피칠을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 거실에 딱 있는 거야. 선생님 너무 놀랬겠지. 그래서 띡띡띡 이제 전화를 누른 거지. 112에 저희 집에 사람이 죽어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서 이제 막 수사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1순위 용의자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집에 애가 죽어있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선생님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지. 당신 혹시 범인 아니야? 범인? 살인자 아니야? 이러면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이 순간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잠깐 냉정하게. 지금 내가 증명해야 될 것은 살인자가 김미애가 살인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후로 무슨 생각하겠어? 아님을 증명할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기류법.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증명 시작할 거예요. 어떤 증명? 김미애가 살인자가 아님을 증명할 겁니다. 즉 선생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 그런데 아님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 기류법이라고 했어요. 자, 기류법은 제일 1단계에서 뭔 짓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결론 부정이라고 배웠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결론 부정할 거야. 자, 결론을 부정하면 봐. 살인자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데? 살인자이다야. 그래서 말을 사람이 되게 잘해야 돼요. 여기서 김미애가 살인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끌려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뒤에 붙여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라고 가정해보자. 이 말을 꼭 붙이셔야 합니다. 김미애가 살인자이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부정하면서 라고 가정해보자를 붙이셔야 돼요. 그럼 1단계 끝났어. 쉬워 어려워? 쉽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순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경찰 아저씨, 예, 여기에 있는 이 시체의 사후 경직 시간에 의해서 도대체 몇 시간쯤 전에 죽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딱 조사를 했더니 3시간 전에 죽었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저는 3시간 전에 서울에 있어서 12시에 서울역에서 메로나를 쪽쪽 빨면서 돌아다니던 CCTV에 제 얼굴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시에 계룡역에 도착해서 계룡역에도 이제 졸다가 내려온 내 모습이 찍혀 있을 거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이제 2시 20분에 왔는데 만약에 김미애가 살인자다라고 하면 뭐 경찰서 선생님의 경찰서 선생님이랬다 뭐냐 경찰 아저씨의 말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내가 분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몸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분신이 돼서 한쪽에서는 막 집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메로나를 먹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 상황이라는 얘기겠네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상황적 모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경찰 아저씨들이 듣기에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모순이 발견된 거야. 그러므로 이제 3번째 선생님이 이제 뭐합니까?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 이 1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김미애가 살인자이다. 살인자이다는 잘못되었다. 고로 원래 명제, 즉 김미애가 살인자가 아니다. 고로 김미애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사의 알리바이 기법이지. 그리고 이 알리바이 기법이 바로 그대로 뭐다? 기류법의 구조예요. 기류법은 무조건 이 3단계 를 따라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3단계를 따르니까 너희들이 증명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증명이 있어? 없어? 없지. 완벽히 이해가 되죠? 기류법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류법의 3단계 적용.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해요. 외워야지 증명 가능합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2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기류법의 3단계 적용 1. 결론 부정 2. 모순 발견 3.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고로 원래 명제는 맞다. 한 번 더. 기류법의 3단계 적용 1. 결론 부정 2. 모순 발견 3. 그러므로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고로 원래 명제는 맞다. 이런 구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4페이지 되겠습니까? 14페이지 대소 비교의 기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소 비교의 기본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소 비교 나오네요. 자, 중학교 때 우리 요런 개념 배웠을 겁니다. 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라고 하면 수학자들이 항상 얘를 어떻게 바꿔서 증명하라고 가르쳐요? A-B가 0보다 크다를 이렇게 증명하면 돼. 이렇게 배웠지. 맞아?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왜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 애들이 몰라요. 전 이게 더 쉬운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왜 얘 대신 얘로 풀어야 되는지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학의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자, 초등학교 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 자리에도 아는 수, B 자리에도 아는 수가 나와요. 즉, 야, 7하고 3 중에 누가 커? 7이 커. 요런 녀석이 나와. 요런 녀석이 나올 땐 굳이 이렇게 바꿔서 7 빼기 3은 0보다 커. 이렇게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요, 자, 잘 모르는 녀석과 아는 녀석이 비교가 돼.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루트 15가 나오고요.
여기에 3이 나오는 거야. 자, 얘는 확실히 알겠는데 얘는 좀 아리까리한 지저분한 무리수지. 그래도 요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왜? 루트 15는 3점 앵앵앵인 수니까 이 정도도 뭐 루트 15가 더 커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필요한 경우도 중학교 때는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고등수학에서는 둘 다 모르는 녀석만 나와요. 이게 고등수학 대수비교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A, B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작을까? 이렇게 양쪽 다 모르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모르는 게 나올 때는 보자.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의 대소를 비교하는 게 쉽겠니?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뺀 모르는 것과 0이라는 녀석의 대소를 비교하는 게 쉽겠니? 모르는 것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는 것의 대소를 비교하는 것이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소 비교의 기본은 A-B 릴레이션 0이에요. 선생님 릴레이션이 뭐예요? 우리 참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릴레이션. 예를 들면 A 릴레이션 3이면 A가 3보다 크다, 작다, 같다 등을 따져보라는 말이다예요. 즉 A-B가 0보다 크다, A-B가 0보다 작다, A-B는 0과 같다. 이런 걸 따져보시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수 비교 방법이야. 일반적인 대수 비교 방법. 자, 그럼 두 번째 대수 비교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뭐예요? A하고 B의 대수 비교를 하는데 제곱을 시킨 후에 빼버려요. 자, 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단 A와 B는요 0 이상인 값을 가져야 돼. 0 혹은 양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면 제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제곱을 해서 사라지는 아주 나쁜 애들이 있지. 누구랑 누구야? 절대값, 루트 요런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은 어때? 절대값이나 루트 앞에 막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않은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절대값 루트를 포함한 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B분의 A 릴레이션 1이에요.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요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 큰 수가 올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드물게 실수 조건 하에서 세제곱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번째는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1, 2, 3번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1번과 2번은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풀이에서 보여줄 거야. 자, 4번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안 가르칠 겁니다. 그럼 3번은 문제가 뒤에 없어. 그래서 아래쪽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우리 지금부터 3번 개념과 관련된 문제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여백에 문제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세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수는요 2의 30제곱, B라는 수는요 5의 12제곱, C라는 수는요 3의 20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요런 문제가 나와 있어. 설마 여기다 대고 나는 2를 30번 곱할 거예요, 5를 12번 곱할 거예요, 요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너무너무 큰 수야.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바로 B분의 A 릴레이션 1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B분의 A하고 1 중에 누가 더 큰지 우선 알아볼 거야. 자, 그런데 B가 뭐였어요? 5의 12제곱, A가 뭐였어요? 2의 30제곱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12라는 수와 30이라는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셔야 돼요. 12와 30의 최대 공약수 몇 되겠습니까? 6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최대 공약수인 6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5의 제곱. 얘는 2의 5제곱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녀석 정리하면 5의 제곱 25분의 2의 5제곱 몇 나오겠습니까? 32 나오지. 얘는 1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1보다 큰 수 되겠네요. 결국 B분의 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A는 B보다 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A와 B의 대소관계 끝났지. 자, 이제 뭐 하고 싶니? 누구하고 누구 할래? C와 B. C하고 B는 봐. 이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올 거야? 12와 20은 4밖에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좀 최소 공배수가 큰 A와 C를 우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았어. 나 이번엔 C분의 A 해봐야지. C는 3의 20제곱, A는 2의 30제곱. 최소 공배수 몇 나옵니까? 10 나오죠. 즉 3의 제곱, 2의 세제곱이에요. 결국 얘는 9분의 8의 10제곱이야. 와우. 1보다 작은 수 10번 곱해봤자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A가 C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네? 다 됐네요. A는 C보다 작고 A는 B보다 크므로 대소관계가 이와 같이 성립하겠다라고 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B분의 A 릴레이션 1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A-B 릴레이션 0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A, B 모두 A, B 모두 0 이상인 수고요. A는 B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실수 A, B에 대해서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라고 묻고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도 모르는 애, 얘도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와 모르는 애를 대소 비교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애 빼기 모르는 애는 0과 대소 비교할 거예요. 즉 1 플러스 A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B를 계산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정리할 거예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 분수식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푼다? 통분. 그래서 통분합니다. 1 플러스 A, 1 플러스 B분의 A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B의 1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적어봤더니 1 플러스 A,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나와서 슉슉 지워져서 결국 1 플러스 A, 1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이런 식이 됐어요. 자, 내가 할 일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만 알면 돼. 그런데 봐, A, B 모두 0 이상인 수지. 0 이상인 수에 2를 더하면 얘는 1 이상인 수가 돼서 무슨 수 됩니까? 양수 될 거예요. 자, 0 이상인 수에 1 더하면 얘도 1 이상인 수 되니까 무조건 양수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 뭐만 알면 돼? A-B의 부호만 알면 되지? A-B의 부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B 넘어오면 A-B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와우, 너도 양수구나야. 그럼 보자. 양수 곱하기 양수분의 양수는 0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요 맨 앞에 있는 녀석과 맨 뒤에 있는 요 부호를 보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크다?
1 플러스 a분의 a가 누구보다 크다? 1 플러스 b분의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수 비교의 기본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어때? 여기선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이었는데 얘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부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A와 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B 이상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AB가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 부등식이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녀석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내가 잘 모르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내가 잘 모르는 a, b를 빼서 이 녀석이 0 이상이다만을 보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가지고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 두 항 가지고 만드는 거지. a의 제곱 마이너스 좀 해석하기 쉽게 b를 앞으로 써서 이렇게 넣어줄까?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무슨 식 와야 돼? b의 절반 2분의 b, 2분의 b의 제곱수 4분의 b의 제곱. 어머, 세입판 없던 녀석이 생겼으니까 빼기 4분의 b의 제곱 해주고 원래 있던 b의 제곱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이 식은 a-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실수야.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몇 이상의 수 나와? 실수 빼기 실수니까 0 이상인 수 나올 거예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인 수 나올 겁니다. 자, B도 실수야. 그러므로 얘 자체가 뭐예요? 0 이상인 수가 되겠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물론 0 이상인 수의 4분의 3이라는 양수 곱해봤자 0 이상인 수 나오지. 자, 0 이상인 수에 0 이상인 수를 더했어. 그러면 몇 이상인 수 나온다? 0 이상인 수 나온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봤더니 와, 결국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0 이상이므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b 이상이 되겠구나 라는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일 1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못 나가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네. 뭐냐 등비수열 집에서 듣고 네. 듣고 올 수 있으면 듣고 올 테니까 네.